다음 장 띄워주세요. 교수님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한양대에 오셔서 예산을 얼마큼 가지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80억 정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일세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 80억 정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거 교수님께서 한양대 임용 지원을 하면서 낸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실제로 80억을 갖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좀 부풀려서 전체 금액 450억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분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원서에 보니까 공동 연구자 목까지 전부 다 합친 금액을 저기로 해오셨어요. 예, 이거 뭐 300만 원 받으셨는데 3천만 원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공동 연구자가 5명인데 2,5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주하신 걸로 발언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 속였네요. 제가 아까 질의를 받은 내용은 그 보통 사업단에서 자, 총괄 책임이 있고 일세부 잠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돌리지 네. 마시고요. 지금 이 임용 서류에 넣은 자료대로 하려면 450억 갖고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289억과 160억, 450억 갖고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양심상 80억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양심 있네 그러고 봤더니 임용 서류에는 가짜로 이만큼 불려서 해 갖고 오셨어요. 요거는 한양대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거고요. 교수님 이력은 다 알아요. 무용 전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대 교수가 되신 거. 네. 그래서 한양대는 어느 날 갑자기 450억을 수주하게 돼요. 그게 뭐 여러 파트가 있고 각자 연구 기관도 다 나눠지겠지만 어찌 됐든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 민간의 출연금 합쳐서 450억을 갖고 오셨어요. 김창경 교수님하고 무슨 사이입니까? 혹시 사제지간입니까? 같은 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7년, 16년도에 그 어떤 관계로 하셨어요? 연구재단의 행사에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네. 그랬는데 그렇게 2017년부터 김창경 교수가 한양대학교 보는 사람마다 김영숙 교수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관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저기 지금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그 운영위원장 아니세요? 김창경 교수? 네, 보통 가까운 분 운영위원장은 아닙니까?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로 그러니까, 모시고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친하면 그리고 디플정 저기 같이 하고 계시죠? 제가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우신데 아무 인연이 없으세요? 그냥 연구재단에서 만난 사이예요? 한간에 인연이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많은 특강과 유튜브를 하셔서 저희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되셨어요? 이렇게 막 교수님을 인문학 교수님을 저 공대 교수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압력을 막 의원님 넣으셨던데. 죄송하지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긴 했지만 서울사대 체육교육과에서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대 4대 체육과는 무용 전공이 없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네. 관련한 체육, 무용 이런 거 전공하셨잖아요. 지금 무용교사도 하셨잖아요. 해외 유럽이나 자, 이런 됐고요. 쪽에서는 됐고요. 이런 연구자들이 그러면 많습니다. 김창경 교수와의 관계는 뭐 따로 하실 얘기는 없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런 쪽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항상 정책으로 막 발표하시고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 정도의 그런 얕은 측면에서 잠깐만요. 막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 정도의 얕은 인연인데 막 교수로 추천을 하고 엄청나게 예산도 따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부럽습니다. 네. 저기 보시죠. 대학원 전임교원 1, 2차 면접 그 회의록 한번 보시죠. 참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양대의 공공정책대학원에 면접을 냈는데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두 분이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면접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다시 재면접을 봐요. 그래서 교수님 네 분이 사인을 해서 결국은 임용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저 김영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사장이 다 정리했다. 근데 뭘 그래? 그렇게 말씀드린 적 그렇게 없습니다. 얘기했대는데요. 없습니다. 의원님. 아이 진짜 그러실래요? 아,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사학비리 관련해서 할 건데 그때 저 이사장 또 모시고요. 요 관련 교수들 그날 면접 들어갔던 교수들 다 다시 모실 거예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특이한 게 다른 학교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다시 재면접 기회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결국 굳고 다시 재면접을 보라 그래서 심사위원단을 다시 꾸려요. 그래서 교수님을 합격을 시켜요. 저는 학교의 절차에 따라 절차를- 대응을 했고요. 행정팀에서 연락이 절차를 왔습니다. 어겼더라고요. 보통 총장에게 2명의 교수를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이사장이 1명을 채택하게 돼 있는데 한양대는 교수님 달랑 한 분 넘어가시대요. 의원님, 저는 학교가 진행하는 대로 지원자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이사장이 지원 절차에 따라 얼마나 했습니다. 이사장께서 얼마나 돈 갖고 올 교수라고 위했겠어요. 그죠? 예. 다음번 넘겨주시면 저 임용 확약서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임용 확약서. 이거 교수님 임용 확약서죠?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임명할 때 계약서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재임용 요건이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5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억 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제 그 임용 조건, 재임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 임용 조건을 제가 다 해서 지금 재임용이 됐습니다. 저는 보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봐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학이 교수한테 매년 5억씩 돈을 갖고 오는 조건을 겁니까? 이거 한양대 역사상 5억 원씩 매년 5억 원씩 갖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 김영수 교수 최초예요. 저는 행정학교의 직원이 아니고 운영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 본인이 계약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시하는 거고. 이거 받아들였으니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뿐이 없습니다. 지원자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아니 이거 불편하면 교수 안 하면 되죠. 저는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의원님. 특별 채용이고 일반 네. 채용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채용을 했는데 교수님이 응했어요. 예. 왜요? 갖고 올 수 학교가 있었어요?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이게 것만 진행을 일반적이었습니까? 했습니다. 교수 임용 그 사례 일반적이에요? 모든 학교에서 연구 실적이나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학교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자, 있으면 특채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들은 논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이렇게 연구비 5억 갖고 와라 이런 계약은 달지 않아요. 이거는 한양대 역사상 교수님이 최초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가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얼마나 돈 조건에 갖고 올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거를 해요. 이미 확약돼 있었던 거죠. 돈 갖고 올 수 있는. 의원님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료가 나와요. 저 오늘- 조건을 못 맞추면 재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 조건을 어떻게 맞춰요? 다른 교수들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 조건을 받아들인 의원님, 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자료가 근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됩니까? 제가 학교의 펀드를 모든 학교의 임원 자, 서류에는 됐고요. 계획을 쓰게 돼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 교수께서 한양대에서 개설한 과목이 뭔가 마음을 읽는 헬스케어, 예술을 통한 마음 챙기기 이해하기, 움직임과 디자인 싱킹 이런 것들이에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뇌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 개설할 과목이 맞습니까 이게? 전공 접합도가 제가 맞아요? 접합도가? 공공정책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했던 수업이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공대 교수로서 데이터 이런 거 하는 게 맞냐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금 전과한 지는 2학기째입니다, 의원님. 어찌됐든 공공정책 대학원의 한양대 공대에 간 건데 이런 과목을 개설한 게 저 전공 적합도에 맞냐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예, 소리 지금 인지, 하고 있는 심리, 거고요. 뇌, 행동 관련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님 조교분이 15회차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발표 시험 날에도 안 나오시고 녹화물을 보시는 듯 했습니다.
교수자의 수업 준비가 부족합니다. 학부 수업을 재탕하거나 본인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대신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일부분이고요, 의원님. 제가 이제 수업이나 출장이 있을 부분에 아마 그런 15주 내내 조교가 했어요? 조교가 했는데 15주 내내 출장 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거 교수님 강의 평가에 나온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쓴. 제가 강의 평가는 저 다 지금 95점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요. 시 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 제가 다 받았어요. 네, 다 하나 봤어요. D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95 이상입니다. 진짜 네. 너무 학생들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데 교수자의 수업 준비가 부족합니다. 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예술을 통한 마음 생김이라고 했지만 예술과 어떤 점이 연관이 있는지 과목면에서도 어떠한 단초도 찾을 수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자, 이거 제가 이제 7부 주지리가 끝나서 요걸로 정리하고 다음번 보충 드릴 때 또 하고 재보충 드릴 때 또 하고 그럴 건데요. 교수님께서 한양대 공대에 특별 채용이 되셔서 그것도 돈 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셔서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 낱낱이 까발리고 이사장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문을 전공하는 교수가 아니라 한양대학교 영업교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을 받으러 다니는 영업을 하는 교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면접할 때 혹시 예산 관련된 금액을 제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그러는데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연구비 수주 실적에는 5억이라고 그걸 또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접 때 금액이 제시가 안 됐었어요? 네, 저거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 학교 관계자들이 들어오니까는요. 그때는 아마 없었고요. 이제 교수님을 계획서 채용할 때 가장 에만. 중요하게 본 거는 교수님의 그 예산 확보의 능력, 영업력 이런 거를 좀 학교에서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공개는 안 하는데요. 지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위증하면 관련된 처벌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